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그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승현 회장이 지금 국내에 몇 안 되는 트럼프와 가까운 친트럼프 인사, 트럼프 인맥이라고 하죠. 또 연관돼서 관련 자회사 기업들도 함께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오늘은 한화그룹의 상장된 지주회사, 주한화를 작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한화를 오늘의 작전주로 분석해 보는 이유. 앞서 말한 친트럼프 이야기도 있지만은 김승현 회장이 왜 다시 이렇게 경영 일선으로 들어왔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 자신과 새 아들 사이에서의 상속 문제, 즉 경영권 승계가 한화그룹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은 훨씬 더 발걸음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점이 오늘 또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왜 지주회사냐?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들은 이제 항상 투자하지 말라라는 게 불문율입니다. 왜냐? 지주회사가 있고 밑에 단에서 계열사를 쭉 따라 남기면서 나중에 이 지주회사를 자식들한테 상속하잖아요. 근데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위적이든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이 지주회사 주가는 늘 누릅니다. 자회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식으로든 이 주주회사의 주가를 누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게 불문율인데,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완벽하게 경영권 승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장된 지주회사의 주한화 같은 경우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지금 한화그룹이 트럼프 랠리의 최고 수혜주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복귀하고 적극적인 행보들도 있지만은요. 밑에 단에서 보십시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엔진, 우주 방산의 한화 시스템에다가 또 코인 관련하면 한화투자증권 이래저래 지금 계열사들이 트럼프 랠리를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배구조가 하나 나오는데요. 앞에를 주목하세요. 과거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정점에 있고요. 김승현 회장이 한화 지분을 22.65%를 갖고 있고 그 한화 밑에 쭉 저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죠. 근데 만에 하나 김승현 회장의 유고시 저 지분 22.65%를 아들 삼형제, 여기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한테 상속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상속세가요. 하고 막상 저 삼형제는 주한화에 대한 지분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저 상태로는 지금 계속해서 상속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과정을 보면 주한화의 주가는 늘 그렇듯이 뭐 K증시의 지주회사처럼 주가 누르기가 계속됩니다. 2015년에 5만 원대였던 게 16년, 17년, 18년 뭐 계속해서 주한화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 2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더라도 새 아들에게 김승현 회장의 지분을 이제 넘길 시 그 상속세 부담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바로 주한화 위에 또 다른, 즉 삼형제만의 비상장 지주회사를 만든 거고요. 그게 뭐냐? 한화에너지입니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인데 돈은 굉장히 많이 잘 버는 거거든요. 바로 이 한화에너지를 장남과 둘째, 셋째 이 세 아들이 100%로 소유하게 되는, 그리고 한화에너지가 한화를 지배하게 되는 이제 또 다른 지배구조 아이디어를 내고 그 작업을 수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지금 새롭게 나온 지배구조가 있죠. 한화에너지, 저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일단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그리고 또 뭐 김승현 회장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게 장남에게 일단 몰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형제끼리 싸움도 있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 다음에 저 한화에너지가 그동안의 공개 매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주한화 주식을 꽤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한 7% 정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화에너지가 이제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표에 나오고 있지만 한화에너지가 한화를 갖고 있는 게 22%나 되죠. 그리고 삼형제가 이미 주한화의 지분을 한 9% 갖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한화에너지하고 삼형제만으로도 주한화는 완벽하게 이 삼형제가 갖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김승현 회장의 저 22% 지분을 저 삼형제들이 다 상속 안 받아도 됩니다. 한 뭐 절반 정도만 받아도 지배 구조는 공고하죠. 상속세 부담은 덜죠. 이런 식으로 한화그룹의 경영권 상속은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아이디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정점에 있고요. 삼형제 정점 중에서는 큰아들이 있겠죠.
그게 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가 한화를 완벽하게 지배함으로써 밑에 계열사들은 다 떨구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주 한화의 주가를 더 이상 누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 한화의 주가가 오를수록 윗단에 있는 삼형제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형제들과의 교통 정리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 뭐 등등 하나솔루션 제조 쪽을 다 몰아줬고요. 둘째 김동원 사장에게는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금융 쪽을 둘째에게 몰아주고, 셋째 김동선 본부장한테는 한화갤러리아, 뭐 리조트 이쪽 서비스 쪽을 몰아주면서 삼형제도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고민이 이제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었는데. 김승현 회장식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한화 정밀기계,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최근 몇 달 전에 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또 인적 분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여기 작업도 모두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두고 이 밑에 단에 있는 또 저쪽 반도체 쪽 정밀기계 쪽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으로 또 빼놔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 주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화입니다. 주 한화가 지배를 하게 되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까지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승현 회장도 마음이 편하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됐죠. 알고 봤더니 방산이 좋대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우주항공이 좋대요. 뭐 한화 시스템 뭐 다 하고 있죠. 조선이 좋대요.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인수했지 않습니까? 한화 엔진이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한화투자증권이 또 좋고 뭐 그냥 좋은 일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주 한화가 그동안 극심한 저평가잖아요. PBR이 아마 지금도 0.5배도 안 됩니다. 0.3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내 지주화 회사 중에서는 첫 번째로 제값받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자,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회장으로 등극하면서 다시 경영일선에 나온 김승현 회장 뉴스와 함께 상장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주한화 작전주로 분석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